이 시기 이순신의 명성은 조선은 물론이고 왜군에도 널리 퍼져 그의 이름 석자는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을, 왜군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런 이순신의 분전에 힘입어 육지에서는 이정함이 연안성 전투에서 승리해 황해도를 지켜냈고, 이후 정문부가 북권대첩으로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물리치고 평양을 수복했다. 나아가 진주 목사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왜군의 전라도 점령과 육군 보급을 차단하면서 마침내 조선과 일본은 사실상 대등한 상태로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선군과 의병들의 분투에는 이순신이 가져다준 승리의 희망이 있었다. 증조부의 이름에 기대어 벼슬길에 나가던 평범한 사대부 집안의 악동이 조선 만백성의 영웅이 된 것이다. 부산포에서의 승리 이후 4개월이 지난 1593년 2월, 이순신은 현재 경남 창원시 진해에 해당하는 웅포를 향해 진격했다. 옥포를 시작으로 당포, 한산도, 부산포 등지에서 조선군은 승리를 거듭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외선의 수는 조선 수군의 숫자를 웃돌았다. 이에 더해 왜군은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원 아래 병력의 수가 증강된 채 전라도 방면으로 진출했고, 웅포에 전진기지를 세웠으며 다시 부산포로 500척의 함선을 급파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부산을 탈환하기에 앞서 진굴로를 가로막는 웅포를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판단했고, 4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출진했다. 이때 이순신은 보다 더 확실한 적의 섬멸을 위하여 수륙병진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는 이순신이 치렀던 해전 중 최초로 대규모 상륙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2월 22일에 이순신은 본인이 모집한 의병과 승병들을 제포에 상륙시켜 왜군에 맞서게 했다. 상륙군은 활과 총통을 발포하며 무수한 적을 사살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조선군의 수륙협공에 버티지 못한 왜군은 웅포를 포기하고 회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농민들의 파종 시기가 겹친다는 점과 한 달간의 장기 작전으로 장병들의 피로가 극에 달한 점, 그리고 군수 물자의 지원 문제가 겹침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공격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순신은 다시 본영으로 복귀했다. 웅포 해전이 벌어졌던 시기에 명일 간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투의 승리는 왜군의 한양 사수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조선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웅포 해전은 이후 있을 행주 대첩의 승리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되는데, 이순신이 웅포의 왜군을 섬멸한 덕분에 전라도 지역이 확고한 안정을 되찾아 권율이 3,000명의 의병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순신이 웅포 해전에서 승리한 덕분에 조선은 외적의 손에 넘어간 수도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정 역시 이런 이순신의 공로를 인지하고 있던 바, 1593년 8월 15일에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한다. 이순신에게 조선 수군의 지휘를 전적으로 맡기며 왜군으로부터 한반도의 제해권을 되찾아 오라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러한 조정과 선조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궁골쇄신하였다. 한산도로 이주한 전라 좌수영 본영에 피난민들을 위한 논밭을 개간하고 자체적으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둔전을 운용했다. 나아가 물자 부족으로 곤경을 겪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둔전의 생산물과 인근 어선들에게서 거둬들인 군량을 납부하기까지 했다. 이때 이순신이 어선들에게 발급한 해로 통행첩은 인근의 거의 모든 조선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에 왜군의 첩자를 판별해내는 부차적인 효과도 나았다. 물론 이순신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자칫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군벌처럼 보일 수 있음을 염려했기 때문에 단순 식량뿐만이 아니라 검이나 창과 같은 무기나 공무에 쓸 종이 등 공공물자를 보내 의심을 풀고자 했다. 처음에는 이순신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던 조정도 이후 그가 보낸 물자 덕분에 재정 부족을 덜게 되자 더 많은 물품들을 보내라며 이순신을 독촉했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군비까지 마련해가며 왜군에 맞서던 이순신이었지만 점차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1594년 3월 4일에 이순신은 거제도 내륙 등지에서 살육과 약탈을 일삼던 왜군을 기습해 토벌하고 31척의 외선을 불태운 전투가 발생했는데, 이를 제2차 당항포 해전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때 명과 강화 협상 중이었던 왜군은 이에 겁을 먹어 명측 강화사절이던 담종인에게 조선 측의 공격을 금하는 명령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이에 담종인은 왜군의 요청대로 조선군의 전투를 금지하며 아직 남아있는 병사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금토 패문을 써 이순신에게 보낸다.
이때 이순신은 병영에 유행하던 전염병에 걸려 10일이 넘게 앓아 누운 상태였는데 금토 폐문을 받고는 분노로 다시 일어나 답장을 썼다고 한다. 이순신은 담종인에게 왜군이 점령한 거제, 김해, 웅천, 동래는 조선 땅인데 어찌 두고 볼 수 있으며 신의가 없고 법모술수에 능한 외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답장을 썼다. 이처럼 명나라의 방해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 역시 이순신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와 학살, 징집으로 인한 농민의 부족은 대규모 흉작으로 돌아와 조선군의 보급과 병력 유지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설상가상으로 역병까지 돌아 수많은 병졸들이 사망했으며 군영에서 탈영병이 속출했다. 1594년 4월 20일에 이순신이 작성한 장계에서는 삼도 수군 1만 7천여 명 중 5,600여 명이 병에 걸려 죽거나 싸울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탈영병을 처벌하는 등 병력 유지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난민들을 둔전에 투입시켜 보급을 해결하고 남는 물자는 조정에 바쳤다. 그러나 조정이 이런 이순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일은 없었다.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버리고 명으로 넘어가려 했던 왕 선조는 백성들의 영웅 이순신을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신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신이 자리하게 된 것은 장문포 해전 이후부터이다.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조건들에 조선과 명나라 둘 다 부정적으로 임하면서 강화 협상은 지지부진해지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 군은 조선 측의 선제 공격만을 일방적으로 금하면서 왜군이 전선을 확장할 기회를 주고 만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좌의정 윤두수가 명나라 부총병 유정이 한양으로 철수한 틈을 타 거제에 왜군을 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선조는 변변한 무기도 없이 고작 3천여 명의 병력으로 요새의 왜군을 친다고 승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파발을 보냈지만 이미 윤두수는 수군과의 공조를 마친 채 출진한 뒤였다. 더욱이 공조하기로 한 수군조차 전염병으로 태반이 사망하거나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 제대로 운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투에 참여한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목숨을 걸고 외적에게 복수할 마음뿐이지만 험한 요새에 틀어박힌 적을 가볍게 알고 공격할 수는 없다 라며 작전의 성패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이순신의 예상이 적중하듯 왜군은 조선군의 공격이나 도발에 응하지 않은 채 요새에 숨어 화포를 쏘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선군 역시 직접 산기슭을 올라 요새를 공격하고자 했으나 길이 험하고 요새가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어 쉽게 공격할 수 없었다. 결국 수적 열세와 분량 부족, 전염병으로 인해 조선군은 더 이상의 공세를 이어가길 포기하고 철수하고 만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선조는 격노하며 작전의 책임자인 윤두수를 비난했다. 그 결과 윤두수는 좌의정에서 탄핵되어 한중추 부사로 전보되고 작전에 참여한 권율과 이순신의 평가까지 급락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후 1597년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이순신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순신은 자신의 부하들이 부산의 왜군 진지에 침입해 불을 질러 군수 물자와 적선을 태웠다는 장계를 올렸는데 이조좌랑이던 김신국이 이순신의 보고가 조작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위금부가 조사한 결과 이순신의 부하들이 허위로 올린 전공을 이순신이 그대로 올린 것임이 드러났다. 비록 허위 보고를 올렸다는 점에서 잘못한 것은 맞으나 이순신이 의도적으로 부정을 기만한 것이 아님에도 선조는 사건의 당사자들은 내버려 두고 이순신만을 압송해 조사했다. 이미 이 시점부터 선조는 이순신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이중 간첩인 요시라가 보낸 첩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한다. 선조는 이전부터 왜군이 점령한 부산을 탈환하라고 여러 차례 이순신을 재촉했지만 섣불리 출진하다 패할 수도 있다 판단한 이순신은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선조의 불만이 점차 쌓여가던 중 일본의 이중 간첩인 요시라로부터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즉각 출병해 이를 막으라 명령했는데 이때 이순신은 공무를 위해 남해에 정박해 있다가 풍랑으로 발이 묶인 상태였다. 결국 가토의 부산 상륙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이순신은 69척의 함대를 이끌고 부산포를 포격해 후에 있을 왜군의 추가 상륙을 저지했다. 하지만 선조는 제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이순신을 책망하다가 자신은 가토를 잡을 수 있다는 원균의 장계를 받고는 곧바로 이순신을 파직한 뒤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한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은 의금부에 투옥된 후 한 차례 고신을 받았다. 이 당시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고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난중일기에 추록한 당일 괴로움을 못 이겨 술을 마셨다 나와 있고 이틀 뒤 말을 타고 바로 아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조는 임금을 기망한 죄인이니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라며 이순신을 비난했기 때문에 형을 받다 죽을 정도로 고문을 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고문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당시로서는 50대의 고령과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이순신에게 심각한 육체적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또한 목숨을 바쳐 5년간 외적을 막았음에도 이를 파직과 고문으로 보답한 선조의 행태에 이순신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압송되었다는 소식에 한양으로 올라오던 이순신의 모친 변씨가 80대의 나이에 병으로 객사하고 만다. 비록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이미 이순신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은 뒤였다. 고문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웠던 육신은 심하게 상했고 조선 전역의 수군을 관장하는 영예로운 직위에서 한순간에 일개 병졸이라는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던 주군은 손바닥 뒤집듯 그를 배신해 죽어야 할 대역 죄인으로 몰았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뿐인 모친마저 잃고 말았다. 이순신은 이후 난중일기에 그립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오다 못해 피가 나오는데 어째서 하늘은 나를 죽이지 않는가라며 비통한 심정을 묘사했다. 그렇게 1597년 4월부터 3개월간 권율의 밑에서 백의종군 생활을 이어가던 이순신의 앞에 또 다른 비보가 그를 덮쳤다. 자신 대신 삼도수 군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이 지휘한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거의 전부가 전멸한 것이다. 이때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함께했던 전우인 이역기와 최호 및 여러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고 수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통곡을 금치 못했다 라고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칠천량에서의 패배로 왜군은 남해안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나아가 전라도가 완전히 점령당해 정유재란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만다. 이러한 대참사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실책을 알아차린 선조는 황급히 이순신을 다시 수군절도 통제사로 복직시켰다. 하지만 선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파직 전 이순신이 지닌 품계인 정의품 정원대부가 아닌 그보다 4단계 낮은 정 3품 절충장군 직위를 내렸다. 한시가 시급한 와중에도 이순신이 끝내 불충한 마음을 먹을까 두려워 타 절도사들과 같은 품계에 넣어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 역시 이런 선조의 행태에 인간적인 충성심이 사라졌는지 이후 새벽마다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는 망골례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순신은 전멸에 가까운 조선 수군을 재건하고 전라도까지 밀고 들어온 왜군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온전치 못한 건강과 괴멸한 것과 다름없는 병력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지닌 왜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중압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이런 암울한 전황은 전투에 나서는 병사들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전쟁에서 질 거라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진중에 팽배했고 이로 인해 탈영병까지 발생했다. 아무리 불패의 명장 이순신이라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일선의 병사들까지 판단한 것이다.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평범한 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피했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회의감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상처투성이 육신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섰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군인으로서 조국과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선조는 칠천량 해전의 대패를 두고 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 일컬었다. 정상적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비극을 어떻게든 납득하고자 꺼낸 망언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조선이 멸망하는 것은 천명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천명은 이순신이란 한 인간의 힘에 의해 부서진다.